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부터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목차가 4번 되겠고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요. 개념. 두 번째는요, 반드시 계산 문제를 준비하자. 계산 문제는 항상 이렇게 물어요. 계산 문제. 정보 가치 구하시오. 정보 가치 구하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끝입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볼까요? 개념. 자, 개념 보게 되면 강의 노트에 동안이 1번, 2번, 3번이 있죠.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네모되어 있죠. 얘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확실하고 지나가자. 바로 초과 이윤입니다.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을 말해요.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럼 말을 바꿔서요. 그걸로 초과 이윤이 있다. 있으면 뭐가 되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즉, 비할당이 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초과이윤이 없다 하면요, 할당 효율적이 되고, 초과이윤이 있다 하게 되면 비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투자한 ABC가 있습니다. 자,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률은요,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 B도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 C도 10%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오, 수익률이 똑같네. 똑같잖아요. 자, 이러면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럴 때 초과 이윤이 없다. 이런 시장을 가리켜서 바로 할당 효율적이다. 할당 효율적이면 어디에 투자도 무방합니다. 자원이 고르게 할당되고 있잖아요. 얘를 살짝 바꾸었어요. A에 투자하면 수익률은요, 20% 잡을게요. B는 수익률이 10%다. C도 수익률이 10%다. 조금 달라졌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죠? 가장 수익이 높은 A로만 집중 투자가 되겠네요. 모든 돈이 A로 쏠리잖아요. 왜?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러면요, 초과이윤이 있잖아요. 초과이윤이 있다. 있어요. 이럴 때는 자원이 고르게 할당, 배분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되죠. 초과이윤이 없다. 없으면 자원이 고르게 할당된다. 할당 효율적이 되고, 초과이윤이 있다. 하게 되면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바로 비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초과이윤이 있으면 비할당이다 라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죠. 투기요. 자,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할당일 때입니까? 비할당일 때입니까? 예, 바로 비할당. 자, 이럴 때 투기를 하죠. 자, 이럴 때 부동산 투기가 성립이 된다. 이유 나왔죠? 따라서 투기가 성립되는 이유는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 투기가 성립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할당 효율적이면요,
모든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앞에서 봤죠? A도 10%, B도 10% 모두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A도 10%, B도 10%, C도 10% 모두가 수익이 동일하면요.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세 번째. 자, 바로 정보비용과 정보가치인데요. 정보비용과 정보가치다. 자,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이꼴 일치하게 되면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자, 요 문장은 별도로 아래 보니까 표가 나오죠. 자,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표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자,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 형태가 크게 두 가지. 자,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죠. 부동산. 각각 비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를 비교합니다. 다음에는 초과이윤.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마지막으로 시장의 할당 효율성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죠. 자, 지난 시간 암기했죠.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암기했다? 동자다정. 동자다정. 자, 동자다정 하면 동질성. 자, 자유로운 진입과 태거.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성. 동자다정 중에서 얘가 최고 중요하죠. 완전한 정보. 자,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정보비용이 제로가 돼요. 왜? 다 아니까. 제로가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 가치도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꼴 등식이 성립이 되네요. 등식이 성립되니까 초과인이 없죠. 없다. 초과인이 없다. 초과인이 없으면 당연히 투기도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초과인이 없는 시장을 가리켜서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왜? 초과인이 없으니까. 다음에 불완전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정보 활동이 필요하고요. 또 정보 비용 들어갑니다. 특히 자, 어느 도시 외곽지에 그린벨트가 풀려 또 외곽지 개발이 돼. 이런 것들은 자, 우선 정보를 얻는 만큼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보비용이 500만 원 들어갔대요. 500만 원 들어갔대요.
자, 이럴 때 고급 정보를 500조가 입수를 했어요. 했는데, 자, 많이 먹었어요. 얼마 먹었다? 3천만 원 먹었대요. 짭짤하네요. 500조 정보를 얻어서 총 3천만 원 먹었대. 이러면 등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요, 초관이 있다는 말이죠. 있다. 이럴 때 투기가 성립하죠. 이렇게 초관이 있는 시장은 할당이다, 비할당이다? 바로 비할당입니다. 자, 현실은 주로 이럴 때가 많잖아요. 값싸게 정보를 얻어서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초관이 크게 생기게 되고, 자, 바로 할당하지 못한 이런 시장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를 얻었는데, 이 정보가 오픈돼 버렸어요. 그러면 크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은 것도 500밖에 못 먹었네. 등식이 성립이 돼요. 자, 이러면요, 초관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다. 이럴 때 투기가 성립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초관이 없는 시장은 어떤 시장? 할당이죠.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또는 불안전 시장은요, 부동산은 초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 결론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완전한 정보 때문에 초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요, 불안전 시장은 정보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할당 효율상의 개념.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념 잡았습니다. 그러면 책을 확인해 봐요. 100페이지입니다. 자, 100페이지 보시면 동함 1번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 자, 개념은 첫 줄. 자, 이 시장은 자원의 할당 또는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즉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는 시장 밑줄. 이러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되고요. 다음에 2번 내려가요.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적입니다. 자, 기업은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한 것이 아니며 불안전 시장 및 독점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비할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리얼본도 두 줄 모두 밑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초과인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말은 바로 투기가 성립하는 것이죠.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하고 초과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개념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정보가치 계산 문제. 그래서 얘가 바로 기본서 바로 4번이죠.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자, 박스가 공식이 골치가 아파요. 이대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맨 밑에 참고표 정보가치 계산 문제 언제 기출 제25회 기출문제 이런 기출문제가 비슷하게요. 무려 5번. 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여러분들이 대비하셔가지고 나왔다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5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앞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가 두 줄 나오고 뒷페이지 보시면 박스 예문도 있죠. 예문 나오잖아요. 자, 이 문제를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지 마시고요. 풀지는 마시고 문제를 빠르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읽어본 다음에 제가 해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30초.
자, 문제 읽어보셨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25에 1년 후, 1년 동그라미.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대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줄여서 정보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기 지문 볼까요? 항목 4개 있죠. 첫 번째, 역세권 인근에 토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죠. 그러면 안 들어설 확률은 나머지 얼마? 60%. 40%, 60%. 세 번째, 자, 1년 후에 토지의 예상 가격은 역사가 들어서면 얼마? 8억 8천만 원이죠. 안 들어서면 가치가 얼마? 6억 6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자, 요구 수익률에다가 적어줄래요? 아래에다가 할인율을 적어주고요. 요구 수익률, 할인율 똑같은 말입니다. 할인율은 10%다. 자, 해서 자료가 숫자가 몇 개 나왔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서 바로 정보가치를 구하래요. 정보가치. 그러면 자, 이런 문제는 항상 공식이나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풀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틀을 잡느냐,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현재 가치부터 먼저 구하세요.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를 구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가치를 구하죠. 자, 순서는요, 현재 가치 구하고 정보 가치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를 똑같은 말로 이꼴 시장 가치가 돼요. 시장 가치 또는 시장 가격입니다. 또 똑같은 말로 이꼴 매매 가능 가격입니다. 매매 가능한 가격이다. 그러면 방금 문제를 읽어봤잖아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신역사가 1년 후에 들어선대요. 1년 후에. 1년 후에 들어서면 바로 미래가치죠. 1년 후가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1년 후 자료가 주어지고요. 또 들어서면 40%, 안 들어서면 60%. 그래서 확률. 자,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만큼 자료가 바로 1년 후를 가리키니까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현가화시키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한다? 1년 후 가치를 현재 가치로 현가화시키자. 현가화시키자. 그러면 이 현가화시키는 공식이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고요.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다.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포인트입니다. 이때 N성은요, 기간이죠, 기간. R은요, 요구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다. 할인율이 되고요. 또는 이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 문제 봤잖아요. 자, 기간이 몇 년? 1년 후니까 1년, 1이 되고요. 1년. 할인율은요, 10%죠? 10%니까 0.1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구할지는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뭐지? 현가화 시킨다. 이 공식을 확 돌리시고요. 두 번째, 정보 가치 구하자. 정보 가치. 자, 정보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이꼴 바로 확실 빼기 불확실입니다. 확실 빼기 불확실이다. 확실 빼기 불확실. 간단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확실할 때 부동산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부동산 가치를 빼주면 돼요. 이걸로 끝. 그래서 이런 틀로 푼다. 유의할 점은요, 1번에서 현재 가치 구 있잖아요. 현재 가치. 얘가요, 이렇게 넘어옵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1번에서 구한 가치가 바로 불확실할 때 가치를 말해요. 여기까지 끝.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구하자. 현재 가치. 자,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어떤 땅이 있는데, 자, 이 땅이 언제 1년 후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었었는데. 신역사가 들었었는데. 근데 역사가 확실하게 들어선다면 땅값 얼마? 8억 8천이죠. 그러면 들어서지 않는다면 땅값 얼마? 6억 6천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자료에서 들어설 확률 몇 프로? 40%. 곱하기 40%. 0.4가 되고요. 안 들어설 확률 나머지 몇 프로? 60%죠? 곱하기 0.6. 그래서 이만큼의 자료가 얘를 말이요. 미래 가지고 1년 후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현재 가치로 만들자. 현재 가치로.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들자. 그럼 이제 어떤 공식? 얘를 쓰죠. 얘를. 평가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기간 1년, 일성, 할인율이 10%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0.1이죠. 몇 성? 1성 분의 1이 됩니다. 또 정리해 볼까요? 이꼴 1.1분의 1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지? 얘가 바로 현가화 시키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제 얘를 모두 현가화 시켜요. 곱하기 1.1분의 1 곱하기 1.1분의 1 이렇게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현가화. 그러면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하면 3억 2천 나올 거예요. 요거 아래쪽 계산하면요 3억 6천 나올 거예요. 자, 3억 2천만, 3억 6천만. 자, 이제 합하게 되면 전체 가치 100% 되죠. 합하니까 전체 가치가 얼마? 6억 8천만입니다. (6억 8천만) 따라서 이때 6억 8천, 얘가 바로 확률이 40%, 60%일 때 현재 가치, 얘가 바로 6억 8천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가 6억 8천 나왔잖아요. (6억 8천) 자, 이때 현재 가치 6억 8천이 이렇게 넘어오죠. 불확실할 때 가치를 말해요. 왜 불확실하지? 40% 들어서 확률이잖아요. 40%. 역사가 40% 들어서 확률이라면 당연히 불확실하지. 그래서 불확실할 때 가치가 6억 8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확실 빼기 불확실, 요 차이가 정보 가치죠. 차이가 정보 가치다. 그럼 이제 확실하다는 것은 100% 확실해, 100%. 얘는요, 100% 확실하다. 100%입니다. 100%가 확실하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100%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요, 40%, 60%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지금 다시 100%, 100%. 확률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요, 확실해서면 얘가 100%지, 100%. 100%면 뭐가 된다? 1.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100% 확실하면요. 나머지는 뭐 제로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것이 100%를 현가화시키면 얘가 8억이 나오고 0 곱하면 하나 바로 0이잖아요. 합치니까 현재 가치가 얼마가 돼? 8억. 따라서 100% 확실하다면 얼마가 된다? 8억이 된다. 8억이 돼요. 따라서 확실할 때 8억, 40% 불확실할 때 6억 8천. 요 차이가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 가치가 돼요. 얼마가 돼요? 1억 2천이죠. 정답 1억 2천. 정답 1억 2천만.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문제를 잘 보시면요. 자, 요렇게 구한 것이 바로 푸는 과정, 틀을 말해요. 그래서 이 틀은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문제 한 번 더 복귀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복귀합니다. 먼저 몇 년 후? 1년 후. 자, 1년 주어지고요. 다음에 확률이 들어서면 40%, 안 들어서면 60%다. 그래서 들어서면 40%, 안 들어서면 나머지 60%. 확률 제시되었고요. 다음에 땅값. 들었으면 땅값 얼마? 8억 8천. 안 들었으면 땅값 얼마? 6억 6천. 이런 자료가 주어졌고요. 마지막으로 할인율, 요구 수익률은 얼마가 된다? 10%다. 숫자 요 전부 다잖아요. 예. 요 자료를 갖고 이렇게 풀었잖아요. 풀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숫자만 바꿔주면 다른 계산 문제 돼요. 숫자만 바꾸니까 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럼 숫자 바꿔볼까요? 자, 1년을 2년 후. 얘가 바로 2년 후. 이럴 수 있잖아요. 2년 후. 2년 후 하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지?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이니까 몇 성? 2성. 몇 성? 2성. 그래서 요즘 시험은요, 드디어 2년을 계속, 2년도 묻고 있습니다. 2년까지도 계산하자. 2년. 기간 바꿨잖아요. 확률이 40%, 60%인데 확률이 50%다. 얘도 50%다. 숫자만 바꿀 수 있잖아요. 또 가치도요. 8억 8천 6억 또 가치도 또 딴 금액 넣고요. 할인율은 뭐 10%인데 얘는요. 만약에 숫자를 바꿔버리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뭐 5%다. 뭐 7%다. 바꾸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주로 할인율은요. 10%를 잘 줍니다.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이 틀은 그대로 불변. 현가화시킨다. 확실 빼기 불확실. 이건 그대로야. 숫자만 싹 바꿔주면 돼. 숫자만. 그래서 숫자만 바뀐 문제가 그동안 몇 번 나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래서 5번이 똑같은 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저를 수험 쓰는데 좀 힘들어하세요. 왜?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상, 중, 하급 문제로 진다면요. 하급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고 상급 문제도 아니야. 이런 문제 같으면 한 중급 수준도 중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자, 이상으로 시장은 마치겠고요. 다음 차트 넘어가면 다음 차트 한 장 넘겼더니 102페이지.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로. 자, 이 파트는요, 주로 두세 문제가 잘 나오는데 주로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문제가 잘 나오는데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무진장 나왔거든요. 무려 5문제요. 작년에 엄청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한 3문제점이 일반적이다. 3문제가 일반적이다.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로는 이제 목차를 한번 점검하고요. 하나씩 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목차부터 보자. 강의 노트.
번째. 자, 의부터 공부합니다. 의. 두 번째는요, 주요 입지로입니다. 세 번째가요,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죠. 공간 구조론. 목차가 3개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시험은요, 얘는 의미가 없어.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 출제가 되고 세 문제도 잘 나와요. 세 문제도. 자, 의가 나왔다면요. 의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땡땡 괄호 2개 있죠. 얘만 채워주고요. 편하게 넘어가세요. 그래서 입지 선정은 뭐냐?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또는 용도를 찾는 것이다. 자, 부동산의 적절한 땅을 찾거나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입니다. 그리고 폐사하세요. 예. 다음에 주요 입지론 하게 되면 흐름이 2가지입니다. 2개 남아있죠. 첫 번째, 주거 입지. 다음에 산업 입지가 돼요. 자, 주거 입지는 참고로 우리 기본서는 주거 입지가 설명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요약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깊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거 입지는 어떻게 최적의 주거 입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최적의 주거 입지. 얘는 우리 기본서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따로 이제 5월 달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산업일지는 주로 산업은 크게 3가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다. 그래서 1차 산업은 주로 농업이죠. 농업일지. 다음에 2차 산업은 공업이죠. 공업일지. 그다음에 3차 산업은 뭐죠? 상업이다. 상업일지가 돼. 자, 근데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이 되어 있죠. 특히 상업일지는 괄호 손가락표. 언제 공부했다? 지난 과정. 메모되어 있죠. 1월, 2월 강의 14강, 15강 참조. 얘가 좀 중요한데요. 얘는요. 1월, 2월 강의 지난 과정에서 14강, 15강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대로 보시면 돼요. 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진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1월달 요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자, 3월달 과정은요. 요거는 공업일지. 자, 얘를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공업일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간 구조를 하게 되면 목차가 2개 보이죠. 바로 지대론과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자, 지대론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근데 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도시 공간 구조론은요. 따로 괄호 안내되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1월, 2월 15강 참조. 얘는요. 1월, 2월 자, 지난 과정이죠. 1월, 2월 15강 참조. 그래서 상업 입지하고 도시 공간 구조론은요. 1월 달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달 강의를 처음 듣는다면요. 얘는요. 지난 강의를 꼭 참고하세요. 예.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3월달 수업은 요거죠. 지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지대로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선정하게 되면 공업 입지하고 지대로 요거 2개를 설명드리게 되면 나머지는 1월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합치면 완성이 돼요. 합치면.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좀 더 디테일 부분들은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 이제 5월달에 추가로 또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흐름에서 먼저 지대론부터 먼저 봅니다. 지대론. 자, 지대론 하게 되면 자, 우리 교재가 102페이지죠.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보시면 지대론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참고로 이때 자, 지대론하고 도시 공간 구조론은 도대체 얼마만큼 비중이 중요합니까? 자, 이런 것도요. 기출표를 보시면 확인이 되거든요. 잠시 기출표를 먼저 확인해 봐요. 기출표. 기출표 있죠. 자, 기출표를 보게 되면 자, 목차 찾았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요. 자, 꽤 많이 나왔죠. 꽤 많이. 그러면 끝에서 찾아보세요. 끝에서 네 번째 줄. 자, 밑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나오죠. 도시 공간 구조이론. 많이 나왔죠. 9회, 19, 20, 22, 23, 24, 25, 28, 29, 31, 32, 33.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총 몇 번 나왔다? 12번이요. 얘가요, 12번 나왔고. 다음에 까만 세모 지대론. 얘도 많이 나왔죠. 지대론요. 11, 15, 19에 20, 21, 22, 24 두 문제, 26, 27, 28, 29, 31, 33 엄청 나왔죠. 몇 번 나왔다? 14번요. 얘는요. 무려 14번 나왔어. 그러니까 둘 다 엄청 나죠. 일단 10번 이상 나왔다. 완전히 A급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 작년 시험은요. 얘도 한 문제, 얘도 한 문제 각각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거의 한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도시 공간 구조론은 1월달 설명을 15강에서 들었으니까 얘는요. 지난 강의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지대론을 봅니다. 지대론 볼게요. 지대론입니다. 102페이지죠. 교재부터 봅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 바로 1번이 나와요. 지대와 직가. 지대와 직가. 얘는요, 자, 참고로 이해만 하세요. 지대와 직가.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흐름상, 기본 흐름은 알고 지나가자. 지대와 직가.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바로 1번, 지대와 직가는 이런 흐름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지대와 직가. 지대, 직가. 그러면 지대는요, 다른 말로 임대료, 토지의 사용료죠. 토지의 사용료입니다. 반면에 지가는 기본서를 보니까 중간에 박스에 있죠. 지가 이꼴 분자분모. 이 지대를 할인율로 나눈 것이다. 다른 말로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지대 나누기 이자율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짧게 역사적 배경을 봅니다. 흐름이.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이 뭐냐? 이 기준이 이겁니다. 자, 과거에 18세기 말이죠. 그 유명한 산업혁명이 있죠.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이 전만 해도 뭘 했습니까? 농사만 지었다. 농사만 지었고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부터 공업이 발달이 되면서 이때부터 도시가 형성입니다. 농사 짓고 도시가 만들어져요. 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사만 지었죠. 그러니까 대상이 뭐다? 농경지. 그래서 이전에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대론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대론은요,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이전을 말해요, 이전에. 이전을 말합니다.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이 발달이 되고요. 이때부터 도시가 형성이 돼요, 도시.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바로 직가 이론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 이전을 말하고요. 이후부터는 도시의 직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얘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직관을 하게 되면요.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은 대개, 자, 지대론 하게 되면 주로 농경지 지대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농경지 지대론, 얘를요,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2번이 있죠. 지대에 고찰하게 되면 학파가 두 개 나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요 지대 학파별 논쟁은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